안녕하세요. 쪽집게 천사 청남샘입니다. 저번에 수업했던 더풀 바보라는 어떤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첫 번째 수업, 두 번째는 1번 더 매지션 마법사라는 수업을 가지고 했고요. 오늘은 2번 여대사제, 때로는 뭐 고위여사제, 여사제 이렇게 약간 불러주는 데가 많습니다. 보통 요 대사제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설명 자체가 이중성을 갖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요 대사제의 어떤 내용들은, 키워드는 신비스럽고 지혜가 있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렇지만 비밀이 많은 여인이고, 솔로몬 신전의 어떤 기둥처럼 흰 기둥, 보통 선과 악을 약간은 상징하는 어떤 속에서 이 대사자는 자기 어떤 신과 인간의 어떤 중간 역할자의 역할을 마법사처럼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끔은 자기 어떤 감정의 세계를 달, 여성의 상징과 신의 세계, 보통 음의 세계의 어떤 상징들을 감추고 살 수밖에 없는 조용스럽게 비밀이 많은 여자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마법사는 오른쪽에는 우브로스라는 어떤 신의 어떤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땅의 세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표정이고요. 사원소, 컵, 펜타클, 검, 지팡이, 보통 인간의 우주에서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단면을 다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살으라는 어떤 암시를 저번에 들었는데, 그래서 금전운과 연애운과 보통 질문에 어떤 대한 대답은 긍정으로 대답을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대사제는 보통 금전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해결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결과책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인물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은 토라라는 경전, 하나님의 율법, 어떤 이 부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촉과 능력과 직관력과 사람의 어떤 보는 어떤 관찰력도 있기 때문에 이미 보이지 않는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어떤 사람에 대할 때도 자기 색깔을 쉽게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키워드라는 게 있죠. 보통 키워드의 의미도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키워드대로 다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는 해석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대사제의 키워드는 한번 읽어드리면, 지혜로운, 그 다음에 침착한, 자기 절제를 잘하는, 직관력과 통찰력이 있는, 생각이 깊은, 이중성이 숨어있는, 만족스러운,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타협할 수 있는 신비주의 세계, 비밀스러운 여인, 보통의 이런 키워드를 약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연애를 할 때는 이 여자분은 비밀스러운,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보통 나이가 있는 30대 40대 분들이 연애운을 물어오면 데빌 카드가 이제 악마 카드가 있는데, 보통 달하고 데빌하고 이런 카드가 약간 접목이 되면은 이 사람은 남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돌싱이라든지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든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양면성, 흙과 백의 어떤 기둥 아래서 같이 움직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상당히 힘들고 외로운 연애를 하면서 그 비밀을 지키려고 자존심 때문에 애써 고수하다가 자기 스스로 많이 힘든 외로운 연애를 하기 때문에, 이 고위여 대사제도 많이 외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서 상당히 제가 봐서는 손님들이 왔을 때는 이 연애를 또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워낙 비밀스러운 거는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이 여자분 아주머니들이 오시면 이 카드가 딱 말은 안 해도 유부남이다, 유부녀를 만나고 있다, 대강 저는 눈치는 있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손님의 내담자가 이 카드가 보통 오셨을 때 이 그림은 그 사람은 비밀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손님한테 자꾸 질문하면 안 됩니다. 보통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답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답답한 내면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답답한 걸 어디에 성당에 가면 고백하고 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에 따라서 저 손님은 솔직하게 이 남자가 어떤 성향이다, 가정을 버리지 않으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냥 그 사람을 언제까지 만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유부남이고, 제 단골 중에 한 사람은 그 여자분은 아가씨고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는 유부남이고 가정을 약간 깰 성격은 아닌데 여자분이 더 많이 마음을 갖기 때문에,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자꾸 만나지 말라고 했는 걸 몇 번이나 듣는데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도 자꾸 미쳐버리겠어요, 돌겠어요. 원래는 데빌이라든지 연애카드 이런 게 사주에서는 원진살로 해석합니다. 원진살이 뭐냐, 보통은 뭐 기문관살, 육해살도 비슷한 용어가 돼 있는데 어떤 천적 관계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 사랑하면 너무나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섭섭한 게 눈에 들어오고 질투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싸우다 보면 가끔 자기도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너무 힘든 걸 알면서도 헤어지자고 말을 못하는 입장도 되고, 헤어지자 그래놓고 자기가 마음에 없는 소리였기 때문에 오빠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렇게 또 말을 금방 돌려버리는 어떤 아주 바보스러운 어떤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랑에 빠지면 위험한 사랑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그 여자분의 상담자의 성격에 맞춰서 타로를 봐주시지 않는다면 그 분이 다음에 미래의 사랑 대처법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는 해드릴 건 해주고, 서서히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랑했을 때 그 사람 심리를, 상대방 남자분이 어떤 여자의 스타일 좋아하고 가정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일깨워주는 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직설적으로 다 얘기는 해드립니다. 요 대사제의 어떤 그림에서 또 보면 성류라는 그림, 그리고 달, 머릿속에 보면 달, 보통 보면 이 그림을 가지고 건강운을 물을 때 뭐 두통이 있니, 성류 가지고 뭐 자궁이 안 좋니,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건강운을 물을 때는 이 사람은 조용한 성격이고 내성적인 성격이고 자기 어떤 똥꼬집이 있어서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신경성 위장질환이나 두통이나 이런 질환은 자기 성격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카드가 주변에 좋은 카드가 있을 때는, 건강운으로 물을 때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보통 위장질환, 뭐 자궁질환 이런 어떤 내용들은 그쪽 장기가 기관 질환이 약하다고만 얘기를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 스트레스 위험, 가민성 장 증후군, 보통 금의 3번, 4번 칼카드가 많이 뜨고 탑카드가 뜨거나 갑작스럽게 에이스 오브 완즈 요런 여대사자하고 같이 뜨면은 분명히 이분은 위장질환을 앓고 왔고 또 갑자기 응급실을 갈 일도 있을 수 있을 만큼 복통 조심하셔야 된다고 건강운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합격운을 물으면 지혜의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공부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은 시험 정도는 붙을 수 있는데 큰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또 붙으려면 보통 태양 카드라든지 여황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카드가 같이 동반했을 때는 공무원 공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컵 10번, 보통 공무원이라는 시험이 우리가 내담자들이 주변 상황으로 더 헬미트 9번 은둔자 카드와 컵 10번 카드가 나오면 보통 그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결과 카드가
금요 5번. 당연히 이 시험은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강력한 족수에 맞서서 자기가 같이 열심히 했는데 실망하는 모습, 이 사람한테 적이 안 된 것 같아서 포기하고 떠난다는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는 게 아니라 불합격한다고 약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운으로서는 이 사람이 선생님 저 직장 옮기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이 그림의 모습이 달리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움직이는 모습도 아니라 앉아있는 모습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이 친구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예민한 성격, 소심한 성격, 자기 스스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를 실수하지 않을까 늘 고민하는 성격을 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직장은 가끔 힘들 때는 떠나고 싶지만 진짜 떠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말 그림이 약간은 뜨면은 이 사람이 직장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결과로 해석도 해줄 수도 있지만 가끔은 보통은 그 자리를 고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직장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승진할 수 있을까요? 물으면 더 이상 자리를 옮기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예롭게 그 직장을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약간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명예 승진을 약간 하시려면 지팡이 6번 카드, 이 그림이 약간 동반되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해드리고요. 보통 매매운과 이사운 질문할 때 여대사제 그림이 뜨면 지팡이 2번 그림과 컵의 2번과 펜타클 3번 이 그림이 약간 동반되면 이 그림 자체로만으로는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전문성이 보이는 카드하고 같이 움직일 때 보통 합격 매매운이 있다고 얘기는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요 펜타클 3번하고 컵 3번하고 컵 2번 그림이 약간 있는데 제가 빨리 못 찾겠네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여기 있네요. 컵의 2번. 2번이란 숫자는 대립, 갈등, 조화, 이중성. 2라는 숫자 자체가 1 더하기 1. 하나가 만나서 또 하나가 만났기 때문에 2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보다는 매도자, 매수자 이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부동산 계약서 서류같이 보이죠. 여기에 이런 그림이 약간 확실하게 동반했을 때 우리가 매매운이 있다고 약간 얘기는 해드려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고정된 해석으로 타로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카드가 있니? 어떤 질문인가? 이런 어떤 부분을 면밀히 약간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석을 해드리라고. 여 대사제의 재물운을 물을 때는 이 친구의 어떤 재물운은 돈을 벌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지 재물운이 자체가 좋다라고 결과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보통 옆에 있는 카드 중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이라든지 좋은 카드가 같이 옆에 있으면 펜타클 9번 골드미스 카드라든지 이런 그림이 약간 붙으면 금전운은 좋다고 해석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위 열쇠자는 성격은 차분하고 여성스럽고 비밀스럽고 내숭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이 여자분한테는 비밀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맞지만 그 사람의 비밀을 다 얘기해줄 성격은 아닌 건 아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대인관계 운을 물었을 때 저 사람하고 내가 끝까지 가도 될 사람입니까? 질문을 했을 경우는 분명히 저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거나 확실하게 약간 행동을 먼저 한들 그 사람의 자기 어떤 비밀을 다 얘기해주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섭섭해질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뭔가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성격이라면 이 분을 좋아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좋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커플 운이 약간 이 커플 운이 왔을 때는 서로가 티격태격 할 때도 좀 아직 많습니다. 서로 성격이나 성향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내면 심리를 다 이해하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 사람 위주의 사고를, 정신적 코드를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또 마찰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걸 먼저 추천합니다. 우리가 데카메론에 나오는 여 대사제 속궁합 카드에서 이 그림이 상대방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바로 적극적으로 남자분이 저 여자하고 너무 자고 싶어, 섹스하고 싶어 이런 느낌 들더라도 본격적으로 바로 뭐 작업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는 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저 사람이 허락했을 때, 그걸 꼭 기억하세요. 허락했을 때 사랑관계를 가지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사랑이 시작된 이 사람은 늘 의심과 의구심과 자기 감정이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좋더라도 삐지거나 섭섭한 게 느껴지면 또 얘기를 하게 되는 성격이라서 말없이 삐져버리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요 화이트 캐츠 카드, 고양이 카드 너무 예쁘죠? 요 카드가 제가 집에 포메리안 개를 키우고 있는데 동물 카드를 볼 때 애니멀 타로가 따로 있어요. 제가 보통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동물 카드를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동물 심리는 인간의 심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람을 동물에 비교했을 뿐이지 카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센셜 위카 카드, 보라색 카드 참 예쁘죠? 이 카드도 너무 예뻐서 손님들에게 나중에 감정을 이 카드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이 대사제의 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조금 있더라도 자꾸 들어보시면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급하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다는 모르지만 이 대사자라는 사람은 보통 차분하고 내성적인 면이 있고, 때로는 내숭도 있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약간 까다로워요. 동물 중에는 포메리안 외국종산이에요. 뭐 똥개 스타일, 진돗개 스타일이 아니라 참 까다로운 어떤 존재다. 그리고 오늘 메이저 카드 중에 2번 카드까지 마쳤고요. 다음에는 여기하고 상반되는 여왕제 카드, 아주 시원시원하고 내숭 없고 털털하고 성격이 쿨하고 밝은 어떤 여왕제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 여왕제 카드 다음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쪽쪽이 천사 청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